오늘 아침 눈을 떴는데 충분히 잤는데도 이상하게 몸이 무겁지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그 느낌을 그냥 지나쳐 보냅니다. 하지만 혹시 그 작은 신호가 몸속에서 아주 조용히 보내오는 신장의 메시지라면 어떨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한 분이 떠오릅니다. 60대 초반의 평범한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병원에 올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분이 처음 하신 말은 이랬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냥 요즘 유난히 피곤해서요. 그 말은 정말 조용했고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그 조용함과는 달랐습니다. 신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거든요. 신장은 참 묘한 장기입니다. 아파도 잘 말하지 않고 망가져도 크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마치 늘 가족을 위해 참고 있는 어른처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장 문제를 갑자기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주의를 주는 신장 위험 징후 10가지를 차분하게 그리고 쉽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섭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겁을 주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이 보내고 있을지 모르는 작은 신호를 함께 조용히 들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는 이건 꼭 알아두어야 할 이야기였구나. 그렇게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이 주제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이야기인지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묵묵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몸에 필요한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이 너무 오르지 않도록 뒤에서 조용히 조절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한 일을 하는 신장이 조금씩 지쳐가도 우리는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검사 전까지는 아무 증상도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은 절반 이상 기능이 떨어질 때까지도 웬만하면 참고 버티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안일을 혼자 다 떠안고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요. 통계 이야기를 아주 간단히만 해볼게요. 의사들이 주목하는 건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고혈압이나 당뇨를 한 번이라도 겪은 분들 혹은 특별한 병이 없다고 생각해온 분들 중에서도 이미 신장이 부담을 받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부담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증도 거의 없고 일상생활도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괜찮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한번 크게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은 장기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늘 같은 말을 합니다. 늦게 발견하는 것보다 조금 일찍 알아차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신장 위험 징후는 병이 확정됐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아직 생활을 조절하고 몸을 돌볼 수 있는 그 시점에 나타나는 아주 작은 단서들에 가깝습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때문에 이 신호들을 스스로 지나쳐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신장에 대한 오해와 일상 속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몇 가지 습관부터 차분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괜찮다고 믿어왔던 것들 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신장 이야기를 꺼내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짜게 안 먹어요. 술도 거의 안 마십니다. 특별한 병은 없어요. 이 말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 앞에서는 조금 부족한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고 소변도 잘 나오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으면 신장도 괜찮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아파서 신호를 보내기보다는 조용히 기능을 줄이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느껴질 때쯤이면 이미 꽤 지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마치 속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엘리베이터처럼요. 어느 순간 멈춰서야 비로소 이상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은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물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신장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밤늦게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거나 몸이 붓는데도 억지로 물을 들이키는 습관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양보다 리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장기입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생각입니다. 신장병은 특별한 사람만 걸리는 병이라고 멀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일상, 익숙한 식습관, 오래된 생활 패턴 속에서 서서히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변화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무시할 때 생깁니다. 네 번째는 약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오해입니다. 몸에 좋다니까 괜찮겠지. 남들이 다 먹으니까.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걸러내야 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선택이 신장에게는 조용한 부담이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오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아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모두 나름대로 몸을 아끼려고 한 선택들이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오해들을 바탕으로 신장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의사들은 어떤 신호를 먼저 보는지 아주 쉽게 몸에 비유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조금만 이해하고 나면 앞으로 몸을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 달라질 겁니다. 신장을 하나의 정수기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깨끗한 물은 남기고 몸에 필요 없는 것만 골라서 밖으로 보내주는 장치 말입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이 정수기가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조금 무리해도 금방 다시 제 역할을 해내죠.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혈압이 자주 오르내리거나 혈당이 높았던 시간이 길어지면 이 정수기의 필터가 조금씩 닳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조용하다는 겁니다. 필터가 조금 막혀도 물은 여전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정수기 안에서는 이미 평소보다 훨씬 더 힘을 써서 물을 걸러내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검사해서 보는 건 바로 이 여유입니다. 신장이 얼마나 버틸 힘을 남겨두고 있는지 말이죠. 이 여유가 줄어들면 몸은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얼굴이나 손이 예전보다 잘 붓는다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거나 이유 없이 쉽게 피곤해지고 집중이 잘 안 되는 느낌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 이틀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해서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다는 아주 조심스러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장은 몸의 다른 장기들과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이 힘들어지면 혈압 조절이 흔들리고 혈압이 흔들리면 다시 신장이 더 부담을 받습니다. 이건 마치 하나의 톱니바퀴가 조금만 어긋나도 전체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아직 괜찮을 때 이 작은 신호들을 눈여겨봅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의사들이 실제 진료실에서 이 신호는 그냥 넘기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구체적인 신장 위험 징후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겁을 주기 위한 목록이 아니라 스스로 몸을 이해하는 지도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장이 보내는 10가지 조용한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장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신장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도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아주 큰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몸의 리듬을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 수분 섭취 시간, 잠드는 시간, 이 세 가지만 조금 정도 해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특히 물은 하루 종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이건 신장에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소금과 양념에 대한 태도입니다. 완전히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덜 짜도 괜찮다는 기준을 몸에 다시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물 한 숟가락을 남겨두는 것, 양념을 찍어 먹는 대신 살짝만 묻히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신장에는 꽤 큰 차이로 다가옵니다. 세 번째는 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잠시 멈춰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먹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혹시 겹치는 성분은 없는지, 가능하다면 한 번쯤은 의사나 약사와 차분히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은 좋은 것보다 과하지 않은 것을 더 좋아합니다. 네 번째는 몸의 작은 변화를 기억해 두는 습관입니다. 아침 붓기, 밤중 화장실 횟수, 피로가 풀리는 속도,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전과 좀 다르다는 느낌을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신장 관리는 의지가 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가능한 선택을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만 완벽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조금은 편안하게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조언들은 당장 병을 고치는 방법이 아니라 신장이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실제로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들어보면 마음에 더 와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평범했지만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동네에서 손주를 돌보며 아주 바쁘게 지내시던 분이었죠. 병원에 오신 이유도 아주 사소했습니다. 요즘 들어 발이 좀 잘 붓는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아프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고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각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신장이 꽤 오랫동안 무리를 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조심스럽게 여쭈어 봤습니다. 평소에 생활은 어떠셨어요? 그분은 잠시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바쁘고 남편 챙기느라 바빠서 제 몸은 잘 안 돌아봤죠. 그 말에는 후회보다도 익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아주 큰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약을 갑자기 늘리지도 않았고 식단을 극단적으로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밤늦은 시간에 마시던 물을 조금 앞당기고 국물은 반 정도만 드시고 몸이 붓는 날은 하루를 조금 느리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제 몸이 뭘 원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검사 수치보다도 그 말이 더 인상 깊었습니다. 신장은 우리를 벌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보여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의 내 모습이 겹쳐 보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복잡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몇 가지만 가볍게 떠올려 보시면 충분합니다. 첫째, 신장은 아파도 쉽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항상 괜찮은 건 아닙니다. 둘째, 피로, 붓기, 밤중 화장실 횟수처럼 아주 작은 변화도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어떻게, 언제 마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넷째, 짠 음식, 여러 가지 약과 건강기능식품은 신장에게 조용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신장은 지금의 선택에도 반응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섯째, 몸을 돌보는 속도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계속할 수 있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이 6가지는 규칙이라기보다 기준에 가깝습니다. 앞으로의 선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기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신장은 우리가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안정을 찾는 장기입니다. 이제 끝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에 대해 조금 더 조용히 귀 기울여 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신장은 당장 눈에 띄는 보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부드럽게 몸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안정을 찾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내 일상에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물을 한 모금 더 천천히 마시고, 오늘은 몸이 보내는 피로를 조금 일찍 알아차리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며 한 사람이 떠오르셨다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랫동안 자기 몸을 뒤로 미루어왔던 본인일 수도 있겠지요. 이 이야기가 그분에게도 조용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살며시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몸은 말없이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 노고를 오늘만큼은 조금 따뜻하게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